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 전문 행정사협회 대표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로만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도 군인 징계나 보훈 관련된 영상, 그리고 간부님들의 현부심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보훈 관련된 영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병사는, 그리고 요즘에 용사라고 하죠. 용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시설 보수, 배수로 보수 작업이나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야 용사들에게 임무를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작업들은 간부님들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신 분께서 임무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나홀로 신청하시고 나서 최초 요건에 비해당 되신 이후에 이제 의뢰를 하셔서 모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정말로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것을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했고, 약 2년 만에 최종적으로 최근 4월 달에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부상 군경 6-2등급으로서 결정된 사례를 오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우리 보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계속 보셨을 겁니다. 자, 보훈 관련된 등록 신청은 크게 1차 요건심사, 2차 등급판정, 3차 최종보훈심의위원회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과 등급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1, 2,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1단계에서 해당되질 않으면 2, 3단계는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등록 신청서 작성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간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와 관련 입증 서류,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 신청 시 제출된 관련 입증 자료와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 발표 사례, 복무기간 및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여기서 쉽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 경찰에서 근무하셨건, 군인을 근무하셨건, 의무경찰이든 의무해경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본인이 근무했던 근무 환경, 면담일지나 부상을 입었던 지휘관, 지휘자, 부사장들로부터 받았던 자료들, 그리고 내가 입대 전에 관련된 질환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야지만 요건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실제로 등록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 의무기록만 백과사전처럼 A4 용지 한 권만큼 의무기록만 잔뜩 집어넣는다고 해서 1차 요건에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상은 예를 들어서 무릎 관련된 부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하다 다쳤고, 어떤 분은 임무수행을 하다 다쳤습니다. 근데 임무수행을 하다 다치신 분이 요건이 비해당이 나올 수가 있고, 운동을 하다 다치신 분이 요건이 해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노력은 그때 부상 또는 상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 공문이든 계획이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1차 요건에 해당되거나 비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접 진행해서 이번 4월 달에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재해부상 군경 6-2급을 이양을 받으신 분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만기제대하신 병장님께서는 2019년도 9월에 전역을 하셨습니다. 군생활 중에 2차례 부상이 있었는데 둘 다 지금 맨 아래 보이시는 보수공사 막사, 지금은 생활관이라고 하죠. 생활관 보수공사를
행정보호관님이 지시를 하셔서 네, 하계에도 한 번을 했고 춘계 가을에도 추계죠, 추계 가을에도 이렇게 한 번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부상이 2차례 있었습니다. 좀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제한되지만 그 부상을 견뎌내시고 만기 전역을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만기 전역을 했는데 그 부상 부위가 너무나 아프니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동료들이나 뭐 지인들이 야, 유공자 등록 신청 한번 해봐라. 그런 제도가 있다더라.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시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위 등급표도 보시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도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정성스럽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였는데 약 4개월이 지나고 나서 1차 결과가 날라온 것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험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결정에 실망을 하다가 이제 저의 영상과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최초로 비해당된 거에 대한 공문을 분석하니까 정말로 첫 단추가 잘못 껴져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지 보험보상 대상자가 되든 최초 1차 요건에 통과되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또는 행정소송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를 진행해도 지금 아무것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하다.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재심 청구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당장 신청 못한다. 부대로부터 발변경에서도 받아내야 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공무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심사 결정문도 받아내야 그나마 다시 신청했을 때 보훈청에서 다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재심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안내를 드려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발변경에서도 받고 육군본부에서 공상심사 청구를 한 것에 대한 공상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신청을 20년도 12월 달에 하셔서 요건에 해당되시고 신체검사, 신체등급 판정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되셔서 얼마 전 4월에 제1보상공경 6급 2항을 받으셨습니다. 자, 신청한 날부터 등록된 날까지는 약 1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 발변경위 및 공상처분을 받는 그 준비기간이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육군본부에서 모든 심의를 다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밀려 있었던 경우도 있어서 한 6개월 정도가 풀로 시간 소요가 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으로 작지만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나이가 젊습니다. 전역하신 날짜를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 나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대 중반이라고 치고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면 오래오래 사셔야겠지만 80세, 90세 하늘나라로 가신다. 그때 호국원이나 이런 데로 완장이 되시겠죠. 그럼 그때까지의 보험급여가 과연 얼마큼 수령을 하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건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작업하다가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이렇게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서 저로바 각지에 계시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의무복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바 각지에서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모든 행정사들은 최신의 사례, 최신의 판례, 최신의 결정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민 행정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